애프터마켓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이재선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크게 지수 신경 쓸 상황은 아니다. 여러분들 개별 종목 수익률만 좀 끌어올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시장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삼모사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이 관세 때문에 크게 놀란 가운데 반등이 세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그래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코스피도 2,500 위에 있고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구간은 아니고 만약에 또 흔든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만 골라가면 되는 장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날씨 4월 초까지만 해도 사실 2, 3주 전까지만 해도 눈이 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따뜻하게 낮에 우리 봄 날씨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름에 가까워지지 않나 싶은 것 같은데요. 이제 따뜻함을 넘어서 여러분들 계좌도 뜨거운 여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오늘 시장에 그런 종목들 그리고 강의 내용 들고 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뜨거워질 계좌를 지금부터 대비해 나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도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라면은 이 계좌에 불을 지필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같이 선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가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감 상황도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하루 빨리 이제 이 소화를 한 건지 조금 오늘 마감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지수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을 텐데 네. 종목들은 또 마음에 드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오르는 그런 지금 커플링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네. 따지면은 지난주에 미국 시장 흘러내릴 때 우리도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는 나름 버텨줬죠. 네, 오히려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정적인 부분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네. 지금 더 강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지금 시장에 집중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도 그냥 막연하게 올라가기에는 오늘 또 우리 시장 조금 전에 다 멋있게 또 정리해 주셨는데 협상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지지난주 베트남, 지난주 일본 이렇게 진행되고 우리가 세 번째 그래도 만만한 국가에서 1순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순위로 해서 오늘부터 해서 이제 협상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 3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죠. 대중 관세에 대해서 협상을 할 수 있다.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좀 과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태양광 관세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쪽이 3,500% 넘는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공이 하나 더 붙은 거 아닌가. 350%도 과한데 3,500%는 좀 말이 안 되는 숫자죠. 그래서 중국은 아예 대답도 안 하는 형식으로 지금 애들 장난하냐라는 식으로 지금 아예 묵묵하게 있다가 이제 협상할 의지는 조금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겨냥했던 중국이랑 이제 얘기해서 50% 이하 쪽으로 낮추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하고 대신 이제 자존심은 지키기 위해서 중국의 태도에 따라 달려 있다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좀 잘 이제 오늘부터 밤부터 해가지고 좀 현명하게 대처해서 잘 진행은 하되 가장 먼저 두들겨 맞지 않고 지금도 세 번째죠. 한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정도로 해서 협상 타결이 일어날 정도로 해서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우리도 얻어낼 걸 얻어내면서 가져가면은 그래도 최소한의 피해로 좀 막으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이런 시장은 안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도 지금 한 발 물러선 상황에서 갑자기 또 급발진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시장 편안하게 보시고 지금 어닝 시즌입니다. 오늘도 이제 실적 좋은 종목들 많이 나오고 또 뭐 LG노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또 안 좋게 나와서 또 애플 같은 경우가 전망이 좀 어둡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관세에 대해서 가장 피해보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미국 기업 중에 애플과 뭐 테슬라를 들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연관돼 있는 부분에서 좀 불안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실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실적 좋은 섹터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집중하시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 이겨내는 거 굉장히 편안하게 진행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 자신감을 갖고 좋은 종목만 골라 담아서 가시면은 정말로 뜨거운 계좌 여름까지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 여름 휴가 이제 슬슬 계획하실 텐데 아마 한 달 지날 때마다 여름 휴가 계획에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가능하고 그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니까 자신감 갖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정말 깔끔하게 이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섹터별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세 섹터 어떤 것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파트너님? 첫 번째는 CXL 관련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CXL. 네. 이제 뭐 이 차세대 네. 컴퓨팅 패러다임 전환에서 CXL이 갖는 역할이라든지 좀 이런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제 데이터 센터나 AI 또 고성능 컴퓨팅 이런 거에서 CXL 기술 자체가 어떤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복잡하게 설명드리려면 이게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지금 컴퓨터 부품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네. CPU도 있고 GPU도 있고 일반 메모리도 있고 이런 데 있을 때 이제 연결할 때마다 서로 이제 손실되는 구간이 있고 메모리를 따로따로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확장성이나 여러 가지 연결성이 좀 부족한 현상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CXL 기술을 활용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결을 이제 원활하게 해서 통합 메모리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설명이 복잡해지니까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따로 돼 있어서 로스되고 있고 이제 뭐 용량적인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었던 이런 시스템을 통합으로 해가지고 좀 빠르게 링크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확장성이나 이런 뭐 고용량이나 속도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4세대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게임 체인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술력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HBM 같은 경우도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가 나왔고 CXL도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가 나오고 유리기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가 먼저 CXL 쪽으로 해서 이제 고객 인증 완료했다라는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나왔고 삼성전자는 사실 작년부터 상용화를 준비했었는데 이게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품들과도 호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호환성 같은 경우는 나왔는데 실제로 적용되고 양산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아마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조금씩 나왔던 이런 매출이 좀 이제 거대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2023년에 203억 원 정도 이제 규모였는데 이게 2028년에 23조 원까지 확대된다라고 합니다. 괜히 이제 차세대 이제 뭐 메모리라고 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실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좀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네. 어떤 종목들을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딱 선별해 보시자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종목들은 여러분도 알려져 있는 종목들이 보통 검사 장비 쪽에 좀 많이 나와 있고 뭐 소켓이나 이런 쪽 나와 있어서 뭐 네오셈, 뭐 엑시콘, 오키스전자 뭐 등등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방금 말씀드린 종목 중에 가장 핵심에 있는 네오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셨
어쩌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네. 검사 장비 쪽으로는 이제 버닝 테스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좀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이런 종목이고요. SSD 쪽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고 있고 그 고성능 이제 버닝 테스터 같은 경우는 HBM 쪽까지도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CXL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SSD 그리고 이제 차세대 SSD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이제 6세대 같은 경우를 이제 뭐 개발하는 거를 포기하고 철수할 정도로 이제 기술력에서 좀 장벽에 막혀 있는데 이제 네오센 같은 경우가 진출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쪽만 CXL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SSD 쪽과도 보고 이제 HBM까지도 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확장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작년에 이제 이 종목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더욱더 실적이 좋아지면서 사상 최대 실적 갱신 매년 해나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도 10,000원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이 구간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종가가 1,640원으로 끝났는데요. 오늘 CX의 기대감으로 해서 갭상승으로 10,000원 위쪽에서 출발했지만 위에 있는 이제 중기 이평선 쪽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61선, 121선 요 중기 장기를 이제 돌파 못하면서 밀려 내려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돌파 시도하면서 거래대금을 살짝 실어준 거 좋습니다. 눌림목 구간이 나오면은 10,000원 아래 구간이면 감사한 구간이고요. 10,000원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한번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금 10,000원 아래 구간 굉장히 좋은 가격권에서 계속 모아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21선도 이제 아래로 내려가다가 꼬리를 말아 올리는 구간이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이제 실적 자체가 올라오고 있고 어닝 시즌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고 앞으로도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구간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정말 저렴한 구간 바닥권 구간까지 뭐 관세 전쟁에 의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종목이니까 이 기회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아주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강세 섹터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지도 궁금한데요. 파트너님이랑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세 sek터 어떤 것 좀 보세요? 두 번째는 그래도 어닝 시즌이니까 실적 관련된 조선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또 많은 네. 이 종목들이 발표를 했는데 한화엔진,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기술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경쟁력에는 다다 뭐 차별점이 각각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흘러가는 것들이 선순환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좀 조선 업황의 변동성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가격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컨테이너선이나 뭐 벌크선 같은 경우는 중국에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중국이 다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독점 그 자체군요. 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일본과 경쟁해서 그렇게 뺏어왔듯이 네. 중국이 뺏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가격이 우리가 좀 높은 대신 고부가가치선, LNG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비싼 거를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중국이 우리나라를 뭐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계속 뭐 쫓아는 오겠지만 기존에 있던 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다른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LNG선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부가치선, 뭐 암모니아선이나 이런 부분도 요즘에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뭐 다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너무 잘 나와가지고 여러분들도 보면서 좀 흐뭇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오션도 이제 뭐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오션도 좋게 나올 가능성이 뭐 있지 않느냐. 저는 제일 좋게 보는 종목이다라고 항상 말씀드렸고 하나 엔진 같은 경우가 사실은 먼저 나왔었죠. 그래서 먼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 엔진이 뭐 선두주자로 나온 만큼 이 종목 지금 뭐 고점 두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부터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하나 오션에서 이제 좋은 실적 나오면 거기서부터 한번 또 튀어오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최대 수주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제 하나 그룹의 피인수된 이 효과를 톡톡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27,000원 구간, 요 구간을 계속 저항받고 있는데 이 구간만 넘어간다라고 하면 위에는 이제 저항이 없는 구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수익 보고 모두가 활짝 웃을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신고가 달성하면서 넘어가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걱정할 필요 없이 보시면 되고 지금 21선, 61선 구간도 골든 크로스 나오고 있으니까 최근에 오히려 휴식을 취하면서 관세 때문에 살짝 이제 지수 영향력으로 밀렸다가 이렇게 휴식 취한
부분이 힘을 오히려 도움닫기를 해줄 수 있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주는 편안하게 보시면은 모두가 이제 수익을 뭐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한화 엔진까지도 좀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도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이 종목들을 잡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선별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현재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넥스트레이드 종목들을 봐드리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들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종목들 보겠습니다. 신세계 INC 22.5% 아주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5,080원에 거래됩니다. 애경케미컬은 16.6% 상승하면서 8,290원, HD 현대미포 14.52% 상승세 보입니다. 157,700원에 거래됩니다. 하나솔루션은 12%대 상승세 보입니다. 26,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콜마홀딩스 11.3% 상승해서 1,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블루엠텍과 HK이노의 상한가 달성했습니다. 블루엠텍은 16,8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K이노에는 4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광무는 11.43% 상승세 보이면서 3,120원, 바이오다인 9.71% 상승 흐름 가지고 오면서 15,480원에 거래됩니다. 예스티는 8%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13,370원에 거래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넥스트레이드 종목들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이자 트럼프 제국의 핵심 인사라고 볼 수가 있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대한민국을 방문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세계 INC 역시도 영향을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넥스트레이드 종목 중에서 신세계 INC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신세계 INC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관련주로 이제 올라왔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뭐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네. 이제 1월 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한 번 정도 짧게만 보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좋은 성과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어느 타점이었는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도 대응 전략 보시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한번 튀어 오른 다음에 17,500원 간의 저항을 받고 눌림목이 나왔죠. 그래서 15,000원 이하로 내려올 때 제가 정확하게 1월 2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편안한 구간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12,500원과 15,000원 사이 이 중심선 구간에서부터 올라서 한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목표치에 도달을 했죠. 그래서 17,500원 구간만 가면은 계속 저항을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대응 전략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15,000원을 유지하면 보유하시고 17,500원 가면 비중을 좀 줄이면서 돌파 여부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뭐 힘을 강하게 받으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보유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 17,500원 부근에 붙어가면서 매수세가 약해진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뭐 악성 매물 같은 경우도 출회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명하게 좀 대응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원 단위로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아주 편안한 종목이니까 지금 뭐 미리미리 매수하셔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셨다라고 하면 축하드리고요. 지금 아직 들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대응 전략 그대로만 실천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고점에서 이제 뭐 못 빠져나와서 왜 나는 왜 못 팔까 매도가 어려워요라고 안 하시고 편안하게 정말 잘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짧게만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격선까지도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나도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 뜨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2대1 이혼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액 역시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재선 파트너님 비법 강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주가가 뭐 이달 초까지만 해도 뭐 아래로 이렇게 계속 파고들 때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웃으면서 말했던 사람인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니,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웃고 있지?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모습을 알려드렸었는데 그 이유를 지금 여러분들이 다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지금 트럼프랑 중국이랑 이제 서로 맞붙어서 1대 0이다. 중국이 지금 판정승을 거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 발 물러서서 이제 뭐 90일 상호관세에 유예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중국에 먼저 화해 제스처를 내밀고 있죠. 본인도 지금처럼 가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이 현상이 길어지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트럼프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진핑은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도 그렇고 미국의 부채 상황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진행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계속 알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플랜 B를 분명히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 피터 나바로가 이렇게 중국을 공격하면서 여러 가지를 얻어내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교훈을 모두가 잊지 않은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하듯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지금도 좀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나라 시장 나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느끼실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럼 가장 고민되는 게 무엇인가 하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바로 이게 아닌가 싶어요. 종목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오늘 무슨 정책이 나오고 내일 무슨 정책이 나오고 하루에 1정책씩 1일 1정책씩 나오죠. 오히려 1정책이 아니라 하루에 2개, 3개도 나오는 이런 뭐 정책주 계속 나오고 있고 기존 주도주들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고 개별주들 개별 이슈 올라오고 있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내가 이제 종목이 백화점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이 좋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런 것 같아요. 기존 주도주들 여전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기존 주도주들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개별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최근에 바이오주들 좋은 소식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AACR 지금 뭐 또 시작되면 또 폭발적인 또 움직임 나오는 종목들 나올 거고 AACR이 끝입니까? 계속 있단 말이에요. 학회란 학회는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올 거고 임상 결과에서도 나올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뭐 연구 결과 발표 나온단 말이죠. 그런 개별적인 이슈들 나올 거고 그리고 낙폭과대주들 최근에 반등이 세게 한번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말 바닥권에서 턴되는 건가라고 고민이 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1일 1정책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계속 이런 부분이 움직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커버하기는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드시죠. 뭐 하나 놓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한 종목씩 사서 여러분들이 4종목을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은 어떨까라고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관세를 피하는 종목들 한 종목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주도주에 속하는 종목들이 보통 관세를 피하는 종목에 많이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주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이런 관세를 피하는 종목들에 많이 해당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정 문화에 대한 부분이 또 관세를 피하는 관세 무풍지대 종목들이 또 있죠. 그래서 문화 콘텐츠나 이런 쪽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던 구간입니다. 관세를 피하는 방법 너무 쉽다. 미국에서 원하는 걸 우리가 하면 된다. 조선이고 이런 뭐 전력이고 하는 이런 부분은 미국에서 이미 원하는 거다. 오죽하면 웨스팅하우스랑 분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깔끔하게 해결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자라고까지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아직 SMR은 조금 먼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산여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 10년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를 앞당기는 게 이제 연구 결과의 이유겠죠. 자, 그래서 BHI 같은 경우 이 애프터마켓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지난주에도 이미 좀 좋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우리는 이미 고점 구간까지 이렇게 잘 올라온 종목을 충분히 휴식하는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16,000원 이탈해서 회복하는 걸 확인하고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에 매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종가의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에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편안합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BHI 지금까지 딱 2주 걸렸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34.06%. 여러분들 2주 만에 최근에 34% 올라온 종목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2주 전이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정말로 공포 구간에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90일 유예한다고 했더니 조금 올라오니까 홀랑 팔고 아이고 나는 주식시장 떠날까 보다 라고 고민하던 구간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하던 그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 구간부터 해서 순식간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고 이탈하지 않아야 할 자리를 이탈했다가 회복되는 것까지 확인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자리도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아주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인벤티지 랩이나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위고비나 아니면 뭐 젯바운드나 이런 쪽 보시면은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가 약간 더 우위다라고 제가 기존에도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비만 치료제에 굉장히 혁신적이다. 그런데 이제 일라이릴리에서는 이미 뭐 그 구강으로 복용하는 이제 경구용을 이제 개발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굉장히 뭐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라고 지금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인벤티지 랩도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인벤티지 랩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횡보하면서 트럼프 영향으로 살짝 밀려 내려오긴 했지만
발표가 나왔는데 기존 약물 대비해서 뭐 70%뭐 증가된 효과를 볼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 주사 맞는 거 사실은 싫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거고. 그리고 귀찮잖아요, 주사 맞는 거는. 그래서 주사제 대신에 이제 패치제 붙이는 걸로 나오면 조금 더 편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패치제와 함께 경구용으로 먹는 치료제로 하면은 가장 뭐 또 편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벤티지랩이 또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다라고 기존부터 꾸준히 교육해드린 내용이 이런 겁니다. 개별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런 좋은 기술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봄 정도까지 대비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이제 국산 치료제 중에서 좀 빨리 나가고 있고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가 경구용 쪽으로 좀 빨리 나가고 있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고 지금 좋은 결과 나오면서 오늘도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54.37%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단기적으로 급등했을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대응 잘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일 뭐 개파락으로 출발한다라면 그냥 정리하시면 되고 갭상승 출발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3만 원 구간 넘어가는지 여부 보시면서 잘 뭐 관심 가져보시면 되겠죠. 돌파해서 유지되면은 보유하시고 3만 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뭐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를 지난 12월 6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때 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 연말까지 쭉 보면서 저는 조정 나올 때까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다릴 생각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부터 이 구간에 계속 말씀드린 게 지금 구간부터 해서 올라갈 자리가 10%든 20%든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최소 30%에서 40% 정도의 조정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저는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락 목표치를 28만 원을 제시해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28만 원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올라갈 자리는 있으니까 거기서 잘 정리하시라고 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그리고 조정 구간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꼭 같이 보자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하 쪽으로 내려오면서 여러분 이제 28만 원 구간 다 왔으니까 이 구간 쪽에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27만 원 구간까지 갔죠. 안보 같은 경우에는 젤렌스키도 와서 서명하려면 우리 안보를 좀 책임져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자주국방을 하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대응 전략이랑 숫자적으로 다 올려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방 오시면 이런 부분을 체크하실 수 있고 인벤티지랩이랑 이런 종목들도 다 올려드리니까 와서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어요?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라고 했죠. 지금 구간에서 올라갔다가 잠깐 쉬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190% 가까운 지금 189.26%의 놀라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꾸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게 주도주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 조선주 같은 경우도 고점에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잘 보시고 지금 주도주인데 쉬고 있는 섹터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거 정치 테마주는 인맥 관련주 절대 안 된다. 저도 선배 중에서 재계에 계신 분, 정권에 계신 분, 정치계에 계신 분 많은데 그런 분들이랑 이제 크게 이제 뭐 밥이나 한번 먹는다 해도 제가 굉장한 친분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 것처럼 인맥 관련주는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책주를 보는데 정책주가 나오고 나서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하고 나서 뒤늦게 따라 들어가는 거 노. 미리미리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미래 성장주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쪽 우리나라가 앞으로 따라가야 되는 혹은 발전해야 되는 분야를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면은 국내 정책이 아니더라도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정책 아니겠습니까? 국내에도 있지만 글로벌 정책에도 해당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뭐 AI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클라우드웍스 말씀드리고 나서 이런 종목들 담아놓고 이제 편안하게 들고 가면은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뭐 멋진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였죠. AI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클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3연속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제가 요거 18,000원 위쪽 구간에 있을 때 여러분들 이제는 슬슬 좀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여기 구간에 있으면 과열 종목 지정되고 더 올라가게
되면 거래 정지도 당합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과열이 되면은 이제 단일가 매매로 넘어가고 더 올라가게 되면은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버리죠. 그래서 과열을 시키는 과정을 이제 만들어주는 우리 거래소의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피해갈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20%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12,000원, 11,000원대 내려와 있죠. 내려와 있을 때 눌릴 때 다시 사면 되니까 미련 없이 이런 거를 정리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싹 한번 비워내고 조정 구간이 지금 찬스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2,500 구간 같아도 아직도 조정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느끼고 계실 텐데요. 지금도 기회입니다. 포트폴리오 교체하기 너무 좋은 구간이니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네 가지 구분을 지어가지고 여러분들 한 종목씩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네 가지 종목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들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매도 타이밍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볼 수 있는 교육방 참여 방법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모두 이 교육 자료를 다 받고 이런 이제 대응 전략까지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구간 만들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잠시 후에 참여 방법만 알아보고 포트폴리오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종목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제서는 이 텐베거 종목들 나도 같이 좀 대응 전략까지 잡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부방 링크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선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일 장에서 다음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파트너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뜸들이지 않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당 약 1분 정도만 여러분들 설명드릴 테니까요. 바로 집중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주 하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애증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HLB 다시 볼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기존에도 제가 한 10% 정도는 뭐 들고 가보다가 요 하락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뭐 7만 원 전후 구간에서 10% 정도는 들고 가도 만약에 안 될 가능성보다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지연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고 글로벌 관세를 때린다고 하고 있는데 FDA가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집단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인 이제 항서제약의 제품을 지금 이제 허가내주기엔 부담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나온 내용을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보완해달라고 한 내용이 충족되지 않았다 정도로 두리뭉술하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HLB 측에서 다시 신청하겠다. 5월에 신청해서 7월에 받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5월이 얼마 안 남은 지금 시점부터 다시 한번 볼만할 것 같아요. 기존에 10% 정도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10% 정도를 더 이제 보충할 만한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 추가해서 69,000원 가면은 뭐 지금 이제 추가한 부분만 정리한다 생각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만 비중만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는 89,000원까지 가면서 보시고요. 그리고 나는 정말로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10% 정도만 계속 끌고 가시면 되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89,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9,000원 이탈하면 뭐 리스크 관리 한번 했다가 회복될 때 다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9,000원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차 전지주. 2차 전지주 하면 여러분들 눈치를 바로 채셨을 겁니다. 낙폭과 대주에 해당되는 종목이겠죠.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제가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중국산 이제 소재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IRA 같은 게 나온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아르헨티나 염호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 그룹에 속해 있는 이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이제 원자재를 조달하기 유리한 고지의 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호주나 다른 지역 쪽에 뭐 인도네시아나 다른 지역 쪽에 계속 이제 권리를 사들이고 있는데 비싸게 사들이고 있죠.
바닥일 때 샀으니까 포스코 그룹이 굉장히 이득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뭐 13만 원대 구간 너무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올라가면은 1차적으로는 제가 높게 잡았습니다. 이런 중장기적으로 보는 대형주기 때문에 1차 목표치 25만 원, 2차 목표치 35만 원 멋진 수익률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 크게 보고 멀리 가져가시면서 내년까지 큰 수익 올리시길 바랍니다. 종가 12만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하시고요. 자, 의료 AI 관련주입니다. 의료 AI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정책적으로도 원격 진료하고 같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고 템퍼스 AI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또 그 인기를 끌고 있고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랑 이제 그 엔비디아의 CEO인 이제 젠슨 황 같은 경우도 이제 의료 AI 쪽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오죽하면 머스크가 의료 AI에 대한 자문을 이 AI 챗봇인 그록에게 받아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이런 얘기까지도 했을 정도죠. 그래서 진심으로 지금 양쪽 기업에서 다가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닉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외형 성장을 먼저 한 다음에 실적을 끌어올리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유방암 영상진단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도 진출을 해가지고 확장을 하고 있고 중동이랑 세계 각국에서도 이 기술력을 굉장히 이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만 하느냐? 아니요, 이미 진출을 해서 세사회 각계에서 퍼져 나가고 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어가지고 루닛을 선호하는 이런 병원들이 좀 많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과하게 내려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종목이 6만 원 아래에 있는 거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이 기업은 10만 원 아래에 있으면은 안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이 기업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안에는 되는데 상반기에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면서 이 기업이 빠르게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성장성만 가진 게 아니라 숫자도 찍히는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앞으로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 목표치는 8만 원, 2차 목표치는 10만 원 기본이고 10만 원 전 지나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4만 9천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반도체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도주에 해당되는데 SKC 방금 팔고 왔다 한마디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되겠죠. 지금 10만 원 구간이면은 공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차 목표치 12만 5천 원, 2차 목표치 15만 원까지 보시고요. 이 종목도 장기로 하면 뭐 단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9만 4천 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깔끔하게 종목들 가격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혼자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셔서 공부방 들어오시고 같이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QR코드가 잘 뜨지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선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밀하게 전략 잡아주신 이재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들과 함께 내일 오후 4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